자, 우리 계속해서 명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역과 대우라고 하는 또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명제의 P면 Q이다. 우리가 보통 다루게 되는 명제의 구조는 이런 구조, 조건 P와 조건 Q,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명제의 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라는 게 있대요. 일단 역은요, 이겁니다. Q이면 P이다. 어떤 느낌이에요? 가정과 결론을 싹 바꾼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우라는 건 이렇습니다. not Q이면 not P다 라고 써가지고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취해서 그 위치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이 대우라는 게 정말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에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요, 그 대우도 무조건 거짓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용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수학적 명제들의 참거짓 판단이나 증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우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역은 사실은 뭐 표현상으로 저렇게 쓰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역은 그냥 가정과 결론 바꾼 거고요. 명제가 참거짓이 결정이 됐을 때 역의 참거짓은 명제의 참거짓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사실 별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이 왜 일치하는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명제가 참이라는 건 그들의 진리집합, 조건들의 진리집합들 사이에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건데요. 만약에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들의 여집합 사이에는 Q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사이에는 어떤 포함관계가 성립하죠?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에는 반대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이건 집합에서 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같은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명제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녀석은 not Q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not P가 되면서 이런 방향의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면 not P다도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집합 간의 포함관계로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대우라는 걸 배워서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봐요.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10초 드릴 테니까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보세요. 이거 조금 생각해보면 약간 애매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좀 헷갈려요. 그래서 상당히 오답이 많이 나오는 명제 중에 하나인데,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녀석을 조건 P라고 하고 이 녀석을 여기까지를 조건 Q라고 해볼게요. 우린 이것의 참거짓이 궁금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우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우. 자, 이 녀석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라 그랬죠. 자, 우리는 저 대우를 한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부정을 배웠잖아요. 이 녀석의 부정 뭐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의 부정은 x equal 0 이고, 맞아요? 또는은 이고로 바뀐다 그랬어요. 5월은 and로 바뀌어요. x equal 0이고 y equal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not P는요, x, 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거 판단 가능하죠? 꽤 쉽죠? 어떻습니까? x가 0이고 동시에 y도 0이면 x, y 0입니다. 오, 참이네. 판단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우라는 건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어떤 명제의 참거짓 판단이 약간 애매하고, 특히 이 같지 않다 이 표현이 나오면요, 선생님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 같지 않다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대우로 푸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왜냐면 같지 않다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다 구하기 어렵거든요. 같다를 구하는 게 쉽거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다 나오면 거의 대우로 푸는 건데,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우의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3단 논법도 이제 나오는 개념 중에 꽤 쉬운 개념입니다. 3단 논법은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 인간인데 인간은 죽어. 그럼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죽을 거야 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명제죠. 논리 명제죠. 소크라테스는 die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유명한 3단 논법인데요. 이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을 P라고 놓고요. 인간이다라는 것을 Q라고 놔요. 그 다음에 인간을 Q라고 놓고 die 한다를 R이라고 놔요.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황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인 상황이면 결과가 뭐다? P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논리학에서 말을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집합으로 봐도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Q 안에 P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R 안에 P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R과 P의 관계를 보시면은 R 안에 P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명제가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 논법과 앞서 배운 대우를 이용하면 다양한 상황의 명제들을 참고지 우리가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뭐 요거는 우리가 아주 수학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내용들 말고도 일상 언어로 표현된 아주 복잡한 문제들 그런 것들도 수학적으로 탁탁 기계화시켜 잘라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 참거지 판단이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고요. 이 명제도 참일 때 다음 중 참이 아닌 거 한번 골라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녀석의 대우를 씁니다. 대우는 not Q, 이거 부정하면 not P 이렇게 써주고요. 이 녀석도 부정을 써볼게요. 대우를 써볼게요. not P의 부정 P, R의 부정 not R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4개의 소스를 가지고 여기서 참인 거 골라보는 거야. 1번부터 해볼까요? not Q이면 P다. 여기 있을까요? not Q이면 P다. 그렇죠. 여기 있네. 이거 대우였어. 있어요. P이면 R이다. 있을까요? P이면 R이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찾는 건데 잘 보세요. P는 여기서 있죠. 여기 시작합니다. P에서 not R로 가는데? 그죠? 이거 좀 이상해요. 없는 것 같아. 3번. R이면 Q이다. 찾는 거야. R로 시작해서 not P로 갔어요. 근데 not P는 또 Q로 가죠. 그러니까 꼬리 물기 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꼬리 물기 느낌으로. 그래서 3단 논법은 꼬리 물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과 끝을 딱 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잡아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째, P이면 not R이다. 이 녀석의 대우로서 써놨죠. 5번째, not Q면 not R이다. 있을까요? not Q가 여기 보이네. not Q는 일단 P로 갑니다. P는 또 어디로 간다 그랬어? not R로 간다고 했으니 not Q가 not R로 가는 거구나.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3단 논법과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참거지 판단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해봤고요. 자,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아까 쌤이 증명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증명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증명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고 써먹어야 되는 건데 이 수학적 문장들, 이 명제들을 증명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크게 2가지 증명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명제의 참을 확인할 때는 그의 대우를 확인하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고요. 2번째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다음과 같은 명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증명해 보래.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그냥 배경 조건이고요. 자, n제곱이 짝수이면 이게 p입니다. n도 짝수예요. 이게 q예요. 우리한테 이 p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증명해 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녀석의 대우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이 녀석의 대우는 뭘까요? not q이면 그러니까 n이 짝수가 아니면 짝수가 아니라는 건 무조건 홀수라는 거죠.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그 다음 not p이다.
그럼 n제곱도 홀수이다. 이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래. 우리가 홀수기 때문에 n이라는 녀석을 보통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2k-1이라고 놔 볼게요. 여기서 k는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k에 1, 2, 3, 4, 5, 6 들어가면 n은 1, 3, 5, 7, 9, 11이라고 하는 홀수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n이 홀수일 때 과연 n제곱도 홀수인지 보자는 거잖아. 그럼 n제곱을 싹 써보면 2k-1의 제곱이 되면서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 4로 묶어보면 k제곱 빼기 k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쓰고 나서 보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연수를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이게 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4를 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무슨 수가 되냐? 짝수가 되는 거죠. 뭐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여기다 2를 쓰고 2를 안에다 밀어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떤 수에다가 2배 쓰니 무조건 짝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n제곱은 그 수에다가 1을 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짝수 더하기는 뭐가 되죠? 홀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홀수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명제가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증명법, 귀류법을 해볼게요. 귀류법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완전 청개구리 전략이거든. 자, 누군가 여러분한테 루트 2는 무리수이다 한번 증명해 볼래? 라고 했어. 그때 이 전략은 이거야. 귀류법은 저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야.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완전 청개구리처럼 아닌데?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닌데? 유리수인데? 라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명제를 증명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모순이 발견돼. 잘못됐네 뭔가.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닌 게 아니구나. 다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쌤이 지금 살짝 이런 말로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써볼게요.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완전 청개구리처럼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하고 싶어요. 라고 선언을 하고 증명을 쫙 해 나가보는 거야. 자, 여러분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우는데요. P분의 Q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P와 Q는 서로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유리수는 우리가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증명을 쭉 해볼게요. 자, P를 곱한 후에 양변 제곱하면은 2P의, 자, 보세요. 2P의 제곱은 Q의 제곱이 돼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Q 제곱은 짝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Q 제곱은 P 제곱이라는 숫자에다가 2를 곱했으니 무조건 짝수일 거 아니에요? 무언가에 2를 곱하면 짝수잖아요. 자, 서로소인 또 이거 안 쓰면 또 댓글에 난리 나니까 자연수라고 쓰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래서 Q 제곱은 짝수인데요. 우리가 Q 제곱이 짝수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Q도 짝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실 이것도 증명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한번 해봤잖아요. 그대로 이제 써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도 짝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Q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2K라고 한번 놔볼게요. K는 자연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Q 대신에 2K라고 쓴다면 2P제곱은 2K의 제곱이 되고 그것은 4K의 제곱이 되니까 P제곱은 2K제곱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윗줄하고 똑같습니다. P제곱은 K제곱의 2배. 그럼 이것도 무슨 수? 짝수죠. 그러면 P제곱도 짝수. 그러므로 P도 짝수. 이런 결론이 나와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Q도 분명히 짝수였고요. P도 분명히 짝수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이 P분의 Q를 세팅할 때 뭐라고 세팅했어요? 루트 2가 유리수라면 P분의 Q라고 세팅할 수 있는데 P하고 Q는 서로 소인 자연수다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세팅하고 풀어보니까 PQ가 둘 다 짝수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PQ가 둘 다 짝수면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약수 2를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모순이 발견이 되었다. 모순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처음에 유리수라고 한 게 잘못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집이나 이런 곳에 많은 명제들이 있으니까요. 증명 한번 즐겁게 해보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